저희 집은 아빠와 저 단둘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에도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고요하고 단단한 울타리가 제 세상의 전부였죠. 저는 이 평화가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던진 한마디는 그 울타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빠는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빠는 재혼을 하려고 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행복을 빌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내 것이 아니구나. 제가 지켜왔던 이 집, 이 공간, 이 모든 추억들 위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에는 준우라는 동갑내기의 분남매와 새로운 엄마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서운함. 저는 그 자리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을, 이 상황을 절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는 그 불안과 거부감으로 시작된 저희 네 사람의 서툰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이 한 집, 한 가족이 되기까지 겪었던 숨막히는 갈등과 감동적인 성장의 기록을 지금부터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빠의 선언을 들은 후 며칠 뒤 저는 준우를 만났습니다. 아빠와 준우의 엄마가 저희에게 함께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저는 준우와 동갑이었지만 저희는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한 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부모님께는 일제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 전 무조건 반대예요. 저희 엄마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준우 역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희 엄마에게는 제가 전부예요. 전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희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아마 이미 이런 반발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재혼은 그 자체로 저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억지로 첫 가족 식사라는 명목하에 네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차가운 금속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그것만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와 준우는 서로의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고 아빠의 옆에 앉아있는 새엄마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은 억지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밥은 입에 맞니? 학교 생활은 어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저희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색함의 밀도는 공기보다 무거웠고 저는 그 식탁에서 단 1분이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집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우와 새엄마가 저희 집으로 이사 들어온 날이었죠. 낯선 가구들, 낯선 짐들이 복도에 쌓이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집 전체의 공기가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빠와 저의 것이었던 공간에 이제는 낯선 사람들의 채취와 발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한 집이 아닌 서로 다른 네 개의 섬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은 곧 요새였고 현관에서 방까지의 짧은 복도는 걷기 힘든 긴 국경선과 같았습니다. 긴장감만이 가득한 이 낯선 공간에서 저는 제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 더욱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면 당연히 사소한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전쟁은 의외로 화장실에서 터졌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저는 늘 제가 쓰던 방식대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준우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지금 내가 몇 분째 쓰고 있는 줄 알아? 빨리 안 나와?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내 방 화장실이나 써.
평소 같으면 그냥 참았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애의 목소리 자체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저희는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날 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력함은 저에게 이 싸움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만 주었습니다. 저와 준우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집에 살게 되었다는 소문은 학교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저희는 재빨리 서로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주시했습니다. 야, 너희 둘이 이제 가족 됐다며? 신기하다. 장난스러운 농담이었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저희의 불완전한 상황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 역시 비슷한 불편함을 느꼈는지 쉬는 시간에는 늘 이어폰을 꽂고 외톨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조차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가장 어색하고 불행한 두 남매였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공개적인 비밀이 되었고 저는 그 시선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던 준우도 사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이혼 후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겠다고 합니다. 준우는 그 사실을 엄마에게 버려지는 듯한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배신감과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방에 엎드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엄마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나? 이런 질문들이 준우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가 아빠와 저에게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건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서툰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반항은 사실 부모님이 아닌 상처받은 저희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준우 못지않게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아빠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서운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아빠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의 옆자리를 새엄마가 차지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서운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저는 아빠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 행복이 저를 배제한 채 완성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갑게 굴고 삐딱하게 행동하며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시위했던 겁니다. 저의 마음은 질투와 죄책감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관계의 첫 번째로 큰 위기가 찾아온 날은 밤늦게 준우가 귀가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괜한 심술이 발동했습니다. 준우가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안에서 보조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밖에서 준우가 문을 열려고 씨름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야, 문 안 열어? 장난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방에서 나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준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저도 지지 않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나갔어? 준우가 소리를 질렀고 저는 네가 여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처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잠들었지만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새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의 낮은 위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차라리 각자 살았더라면. 부모님은 아이들의 반발이 두 분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대한 무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분들도 저희처럼 상처가 많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건만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슬픔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복잡한 슬픔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을 알면서도 저는 제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항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문단 속에 신경 쓰시는 새엄마를 보며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야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을 걸면 무시하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반항의 밑바닥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빠를 빼앗아 가면 어쩌지? 아빠가 저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면 어쩌지? 저에게 새엄마는 사랑하는 아빠의 경쟁자였습니다.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새엄마의 행동조차 저에게는 저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 반항은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고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준우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아빠와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극도로 불편해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아빠가 들어오면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빠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준우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준우에게는 친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기시키는 트리거였습니다. 그는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왔던 엄마와의 단단한 울타리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가족 참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네 사람이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네 사람에게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속닥거리는 소리, 학부모들의 궁금해하는 눈빛. 쟤네 엄마 아빠 바뀌었다며? 저 사람들이 새로 만난 부모래. 저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행사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과 상황이 싫었고 제가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인 것 같은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없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도망치던 저는 학교 뒤편 구석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준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핫팩 하나를 제 무릎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따뜻한 핫팩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거 받고 감기 걸리지 마. 여기 혼자 있지 말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애를 쳐다봤지만 그는 금세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어색한 존재였지만 그날 준우의 작은 배려는 제 마음속 차가운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외로움에서 온 작은 동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저희는 다시 한번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준우가 제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참아서는 안 될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 아니잖아. 너도 내 엄마도 이 집에 필요 없어. 그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새엄마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저희를 분리했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지독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저희의 갈등 폭발 이후 집안에는 이상하고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저희를 억지로 화해시키려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대화에 끼워 넣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거리를 인정하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을 저희 스스로에게 주기로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제로 섞이려 할수록 튕겨져 나갔던 저희에게 각자의 아픔을 정리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어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저희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침대 옆에는 새엄마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경쟁자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새엄마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빠를 걱정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새엄마의 눈물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진실된 애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의 완고했던 감정들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아빠가 입원하신 후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빠께 모질게 대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새엄마를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우가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원 안 가볼 거야? 지금이라도 가봐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준우는 저를 보지 않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내 아빠잖아. 그 말은 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권유였습니다. 준우 역시 아빠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준우의 말에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쏟았던 증오 대신 처음으로 인간적인 연대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본 아빠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저를 본 새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말없는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서럽게 울면서 저도 모르게 실수로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상처와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를 안아주는 이분의 진심 역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짧은 순간의 포옹과 실수로 내뱉은 한마디가 저희 사이의 오랜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조금씩 회복하시면서 준우는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집 뒤뜰 구석진 곳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난 엄마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 진심으로. 준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화나기도 했어. 마치 내가 엄마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증거 같았거든.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더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 준우의 말은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아빠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와 동시에 서운함과 배신감에 시달렸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준우의 차가운 태도가 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책감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의 뿌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같았습니다. 저도 준우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아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싫었어. 내가 엄마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나 때문에 아빠가 외로웠을까봐. 그래서 네 엄마한테 모질게 군 거 미안해. 솔직히 질투도 났어. 제가 사과하자 준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말하면서 더 이상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웠던 건 서로가 아닌 상처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희의 대화는 어설펐고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순간 저희는 비로소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서로의 고통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의 대화 이후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은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준우가 제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왔고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준우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를 바라봤고 어색함 대신 잠시 동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빼꼼히 얼굴을 내미셨습니다. 놀라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가 이 집에 얼마나 큰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입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 불안함, 그리고 반항의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아빠를 빼앗는 것 같아 무서웠다고 말했고 준우는 아빠가 엄마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아 화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저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한 선택이 아니었다.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새엄마는 억지로 엄마가 되려 하지 않을 테니 조금씩 천천히 다가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대화는 격렬했지만 그만큼 진실했고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를 짓눌렀던 오해의 덩어리가 하나둘 풀려나갔고 비로소 저희는 서로를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이후 부모님은 저희에게 작은 가족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근처 바닷가로 반나절 다녀오는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차 안은 아직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준우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도 슬쩍 아빠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새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때는 저희도 모르게 서로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목은 아니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확실히 따뜻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준우가 친구들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덩치 큰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상황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쟤랑 나랑 상관없어라며 모른 척했을 텐데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강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너희들. 내 동생 건들지 마. 우리 가족이야. 선배들은 저와 준우가 같이 있는 모습에 당황했고 결국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얼떨떨했지만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를 준우가 아닌 제 가족인 동생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서로를 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우와의 위기를 겪은 후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우는 이제 새엄마에게 먼저 학교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아빠에게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방어벽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와 애정이 채워졌습니다. 저희가 함께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갈등이 역설적으로 저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집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더 이상 침묵은 없었습니다. 함께 TV를 보며 드라마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웃으며 공유했습니다. 저는 준우의 방에 들러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고 새엄마는 저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평범함이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화목이 아니었습니다. 서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일상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함이야말로 저희 네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저희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같이 결혼식을 다시 올려보는 건 어떨까? 그때는 너희에게 제대로 축하받지 못했으니까. 예전에 저희의 반발 때문에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저희가 축가 불러줄게요. 최고의 결혼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는 먼저 부모님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결혼식이 부모님만의 행사가 아니라 네 사람이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공식적인 선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찬성 소리에 부모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열리는 날 저희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부모님의 옆에 섰습니다.
식이 끝난 후 준우는 제게, 저는 준우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저희는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저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오해, 그리고 마침내 피워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쪽지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쪽지를 읽고 저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은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네 사람이 함께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어색했던 첫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습니다. 사진 속 저희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저희는 참 많이 서툴렀습니다. 서로를 밀어내고 상처 주고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선택하며 함께 웃을 줄 아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저희 네 사람은 서툰 시작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걷기로 약속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집에는 늘 따뜻한 밥 냄새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희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아닌 해피스타트입니다. 오늘 저희의 서툴지만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는 가족끼리 떠나는 첫 해외여행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